해가지고 여러 유형 같은 거 이제 바이블에도 안 나오고 뭐 제가 풀어드린 적도 없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도 저게 뭔 이상한 소리냐라고 해가지고 안 풀거나 못 풀 경우가 많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한 문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일단 보시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5,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 4분원이라고 나왔습니다. 4분원이 뭐죠? 4분면이 원. 네, 틀리셨고요. 4분원. 네? 원의 4분의 1, 정확히. 원이 이렇게 네. 원이 이렇게 있으면 4개로 쪼갭니다. 한 4개로 쪼개면은 부채꼴 4개가 나오는데 부채꼴 한 각의 크기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일단 질문을 들을래? 일단 질문을 좀 제대로 듣고 대답을 해. 대답 싸지르지 말고 대답은 하는 거지 싸지르는 게 아니야. 일단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원이 있고 4등분으로 쪼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채꼴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죠. 이때 부채꼴 하나의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 네. 20도 200파이고 숫자로 그냥 포도권 말고 90도가 되겠죠. 해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생긴 약간 90도 모양의 이런 부채꼴을 우리가 4분원이라고 부릅니다. 4개로 쪼갰다는 뜻이에요. 4분원 POQ를 10등분하는 점을 차례로 P1, P1, P2, P3, 뭐 P4, P5, P 중간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P9까지 이렇게 쪼갰다고 합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쪼갠 거죠. 각도를 똑같게. 이랬을 때 P1 Q제곱 더하기 P2 Q제곱 더하기 P3 Q3 제곱 세제곱 막 해가지고 P9 Q9 제곱까지 모두 합친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막 더러운 소리 여러 개 쫙 나와가지고 싹 다 더하는 형태 제가 이런 거 어떻게 풀라고 했죠? 기억하시는 분? 시그마. 배우지도 않았어 아직. 내가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하나 일단 일일이 써보라고 했죠. 왜? 어차피 일일이 쓰면 뭔가 지워지든 아니면 얘들끼리 합쳐가지고 사라지든 빼지든 뭘 하든 묶이든 아무튼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연산이 될 테니까 일단 일일이 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어메이징하게 바꿔가지고 뭔가 딱 깔끔하게 써지겠지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딴 거 없고요. 일단 일일이 적는 게 먼저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 것들.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구하라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 F1부터 막 F100까지 더하는 막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수로그에서 많이 봤었죠. 네. 이런 문제도 어떻게 했었어요? 이걸 일일이 구한 다음에 다 더하니까 짝짝 그냥 사라지더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싹 다 더하라는 형태의 문제는 일단 일일이 써보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P1, Q1 제곱을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P1, Q1이 원래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예? 네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조금만 확대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P1, Q1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해가지고 P는 여러분들이 뭔지 알 거예요. 뭐죠? 원 둘레를 정확히 9등분? 10등분 해가지고 나온 하나하나 점을 다 P1, P2 이런 식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Q는 뭐예요? 그 P에 해당하는 거기에다가 아래로 수직으로 수선의 발을 내는 게 Q1이죠. 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OP1의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OP1은 뭐예요? OP1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뭐예요? 원의 반지름이란 말이죠. 그쵸?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1인 건 알겠습니다. 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걸 여기서 줬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P5 그 다음에 P1 다시 말해서 여기 뭐예요? 10등분된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세타가 10개가 모이면 몇 도가 되는 거예요? 90도가 되겠다는 거죠. 90도라고 쓰면 이제는 2분의 파이로 씁시다. 세타가 얼마라는 거죠? 20분의 파이라는 겁니다. 사실 뭐 이건 굳이 알아둘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의 한 빗변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 각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테크닉을 쓸 수 있단 말했죠? 물리에서 쓰는, 사실 물리에서 쓰는 게 아니라 물리에서 처음 배울 때 많이 쓰는 사인 코사인 테크닉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이 A랑 B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뭘까요? C는 sin, 미안해요. C는이 아니라 A는 C sin 세타라는 것과 B는 C 코사인 세타라는 테크닉을 쓸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요? 사인 세타가 뭐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C분의 A인데 A를 넘겨주면 저런 식으로 써지겠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B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한 각도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나머지 변의 길이를 사인과 코사인에 있어서 쓸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테크닉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리를 여러분들이 만약 하셨다면 당연히 쓸 수 있는 테크닉이었는데 물리를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문과셔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반드시 저런 거 하셨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여기서 P1, Q1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1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 P1, Q1 제곱은 뭐겠어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은 뭔지 잘 감이 안 잡히니까 P2, Q2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P2, Q2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얘를 떼왔습니다. 얘요. 쟤를 떼온 거예요. 얘를 떼온 건데 자, OP2 길이는 얼마입니까? 1단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왜? OP2 얘도 반지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얼마일까라고 봤더니 여기 등분된 각도 세타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각도가 2세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2, Q2의 길이를 얼마로 할 수 있다? 똑같은 테크닉을 쓰면 사인 2세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1 곱하기 사인 2세타. 괜찮나요? 그러면은 P2, Q2 제곱은 얼마나 되겠어요? 사인 제곱 2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 정도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보통은 감이 잡혀야 되는 거고 나 아직 처음 해보는 거에서 감이 안 잡혀요 라고 하시는 분들 P3, Q3까지는 일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정도의 여유는 없기 때문에 규칙을 아마 찾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발견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인 제곱 3세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인 제곱 9세타까지 가는 걸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엔? P1, Q1 제곱부터 P9, Q9, P9, Q9 제곱까지 싹 다 더한 게 뭐가 된다? 사인 제곱 세타부터 사인 제곱 9세타까지 전부 다 더한 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쌤, 저 저렇게 써가지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바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양끼리 더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저기 민수야. 누군가가 혹시 몇 학년이세요라고 그러면 몇 학년이라고 그렇게 되지? 네,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까봐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에서 사인 2세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세타끼리 더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저걸 보면 우리가 딱히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게 사실상 감이 안 잡힌단 말이죠, 잘. 근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여기 사실 조금 뜬금없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익숙해지셔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인 제곱 9세타 끝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인 제곱 10세타 마이너스 세타라고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9세타는 10세타 빼기 세타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죠? 근데요, 우리가 10세타를 뭘로 찾았어요? 2분의 8로 찾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도 어디서 많이 봤어? 어디서 많이 봤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용구나? 도끼기념? 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될까요? 코사인 뭘까? 코사인 100? 코사인 야, 신기하다. 코사인을 맞춰놓고서 안에 있는 걸 틀리는 건 처음 봤어.
세타죠 그냥. 아,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이니까 이거 어떻게 바뀌어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약간 눈치를 치신 분들도 있으면 굉장히 관찰력이 좋으신 거고요. 눈치를 아직 못 치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아까 민수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맞췄는지 난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데 사인 제곱 9세타랑 사인 제곱 세타 끝에 있는 부분이 더해봅시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9세타인데 사인 제곱 9세타가 얼마인 거 알았어요? 코사인 제곱 세타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해주면 얼마 나와요?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양쪽 끝에 있는 것도 하면 1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인 제곱 2세타랑 그 다음에 사인 제곱 8세타가 전에 있을 텐데 얘랑 더해보죠. 그러면 사인 제곱 8세타는 미안해. 깔끔한 적어봅시다. 사인 제곱 8세타는 10세타 마이너스 2세타로 적어도 되겠죠? 근데 이건 뭐예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제곱 2세타로 그대로 바뀌겠죠? 그럼 뭐예요? 사인 제곱 2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2세타는 얘도 1이겠죠. 그래서 뭐예요? 끝에 있는 것끼리 계속 더하면 1이 계속 나오겠네요. 그쵸? 이런 상황인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쌤 굉장히 쉽네요. 자 보세요. 사인 제곱 세타 일단 처음에 끝까지 쓸게요. 세타 괜히 다 쓴다고 하나? 4세타 사인 제곱 5세타 사인 제곱 6세타 사인 제곱 10세타 사인 제곱 8세타 사인 제곱 9세타 이걸 지금 전부 더하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았어요? 사인 제곱 세타랑 사인 제곱 9세타 더해가지고 1 된다는 거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2세타랑 사인 제곱 8세타 더해가지고 1 되는 거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3세타 사인 제곱 7세타 합쳐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1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4세타 사인 제곱 6세타 합쳐서 1 되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 사인 제곱 5세타가 중간에 남았네요. 얘는 어떻게 해줘요? 세타 나와요. 네? 세타 나와요. 10세타 마이너스 5세타. 그러면 5세타인데요? 그러고요. 자, 보통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있는 값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10세타가 2분의 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5세타는 얼마겠어요? 4분의 파이인데 사인 제곱 4분의 파이 못 구합니까? 네, 많이 빠지죠. 자, 사인 제곱 4분의 파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하나? 사인 4분의 파이는 얼마니? 45도. 네, 45도. 그래서 사인 4분의 파이는 얼마지? 저렇게 써놨을 거 아니야. 이거 구하라고 이거. 힘들면은 호도법 먼저 숫자로 바꿔봐. 사인 몇 도야? 사인 45도. 이거 얼마야? 2분의 루트 2죠. 그럼 요거 값이 얼마 나오고 있어요? 2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뭐예요? 1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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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이 되겠네요. 싹 다 합치면 얼마 나옵니까? 2분의 9라는 게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 두 문제인가? 비슷 텐데 걔도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치꼴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 끝에 있는 걸 더한다. 양쪽 끝에 있는 걸 아까 민수처럼 이상하게 10세타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세타 빼기 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코사인으로 고친 다음에 나온다. 여기 이런 문제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공식이 기본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이블로 갑시다. 바이블. 몇 쪽이냐면요. 390쪽이요. 390. 390쪽. 맞다. 너무 없지.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했어요? 기억나는 사람? 네, 등비중앙 끝났죠. 등비중앙까지 했나요? 네, 했네요. 그러니까 저 너무 정확해가지고 등비수를 했는데 등비중앙까지는 했죠. 자, 어쨌든 등비중앙 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까지 저번에 했었죠. 네. 자, 우리가 뭐야? 미안해. 미안해. 아닙니다. 어? 아, 잠깐만. 아, 잠깐 대가리 깨질 거. 아, 잠깐. 미안해. 네. 자, 우리가 삼각함수 파트가 끝나고 그 다음에 수열 파트로 넘어왔어요. 해가지고 수열 파트에서 맨 먼저 우리가 수열인 뭔지 간단하게 봤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특징이 있는 수열인 등차 수열을 봤었습니다. 물론 등차 수열 하다가 우리가 중간에 문제 때문에 못 봤어요. 조화 수열이라는 것도 봤었죠. 사실상 조화 수열은 그닥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 중요한 공식도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질 않고요. 그냥 조화 수열은 이런 거다라는 것만 배웠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 저번에 설명을 안 들었... 네. 혹시 들어오셨나요? 호치겠어요? 네, 여기 계셨어요. 네. 거기 계속 뜨십니다. 네. 자, 해가지고 우리가 조화수열 저번에 정환이가 설명을 못 들었기도 하고 우리 용근이가 자, 잘 들어. 민수야, 용근이야. 용근이야, 쟤는. 용노가 아니야. 용근이 나 아파가지고 못 왔기 때문에 조화수열에 대해서 한 번만 리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문제로 나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등차수열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예시 하나만 말해줄래, 정환? 2, 4, 6, 8, 10 하나만 더? 오케이, 12. 자, 용근아, 우리가 아픈 동안 어쨌든 간에 수업은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을 거야. 등차수열이지. 등차수열에서 지금 차이가 얼마씩 나? 2씩 나? 이 2라는 걸 뭐라고 불러? 공비야? 아니면 뭐야? 등차야? 공차야? 등차가 아니라 공차야? 공차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공차 등차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 공차가 나는 그런 등차 수열인 걸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조화 수열이라는 건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게 조화 수열입니다. 쌤, 규칙 보여요. 분모가 이씩 커지고 있어요. 근데 분모가 이씩 커진다는 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은 없어요, 세상에. 물론 어거지로 나타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입니까? 쌤, 이식 차이 나는데요? 이식 차이 나잖아요. 근데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네. 왜요? 저는 분모가 커지는 거라서. 그렇죠. 분모가 이식 차이 나는 거지 숫자가 이식 차이 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진짜 차이를 구해보면 얘랑 4분의 1 차이 나고요. 얘랑 계산 빨리 해보면 12분의 1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차이가 일정합니까? 그러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은 적어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은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특징이 있잖아요. 분모가 이식 커진다. 그래서 조화 수열이라는 건 뭐다? 이 각각의 항들을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 수열이면 우리는 그걸 보고 조화 수열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역수를 취해봤더니 등차 수열이다. 이면 역수를 취하기 전 원래 수열이 조화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등차 수열, 조화 수열을 간단하게 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등비 수열이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은 상당히 설명하는 메커니즘이 비슷합니다. 각각의 똑같은 뭐 AN 구하는 것도 둘 다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SN 구하는 것도 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이미 전 시간에 끝내 놨었죠.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했었냐면 SN까지 설명을 한 걸로 기억납니다. 등비정하고 이거 합까지 제가 설명을 했을 텐데 아닌가요? 합은 설명 안 했나? 합도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했어요. 너 말고 너는 했어요. 너 어제 했잖아. 그러니까 어제 했지. 수업 때 했어? 네. 그렇지 했죠. 한 기억이 있었어 그래. 해가지고 한 번만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수탱이에다 적든 뭐 노트에 적든 아무든 혹시라도 총정리한 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 적으셔요. 너무나도 중요해서 한 번만 더 강조를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식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왼쪽에 등차 수열, 오른쪽에 등비 수열 적을 겁니다. 먼저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것들은 선생님에서 공차를 N-1로 더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제가 약간 특별한 공식을 알려드렸는데요. AM은 AN 플러스 N-N D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저번에 약간 빼놓고 말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 학교에서 서술형 쓸 때는 이거 쓰지 마셔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써도 돼요. 서술형에서 이 공식 안 쓰고 그냥 예로 풀어주세요. 위에 있는 걸로. 왜냐면 이래가지고 쌤이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이 공식 네가 어떻게 하느냐, 증명할 수 있냐라고 하면 시비가 털릴 게 분명하기 때문에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ANS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S는 뭐였어요? A1부터 AN까지 싹 다 넣어놓고요. 이 공식을 우리가 2분의 N 저는 첫 자리와 끝에 있는 항을 보여준 걸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N까지 우리가 친절하게 싹 다 나타내면 이게 2원 더하기 N-D라는 거 대입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A는 어떻게 구하냐? A1에다가 그 다음에 공비 R을 N-1번 곱해준 걸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서 싹 다 더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R-1분의 A1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었고, 뭐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1-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SM까지 한 다음에 이 SM, 특히 등비수열은 실생활에서 활용할 예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등차수열을 실생활에 이용하는 예가 있나요? 사실상 크게 없어요. 일정하게 차이 나서 뭐 하게요? 기껏해야 가로수 심기는 적당하겠네요. 일정한 간격의 가로수 심기. 근데 그 단어도 솔직히 많이 안 쓰고요. 등비수열은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금융 쪽에서는 많이 발생합니다. 왜? 우리가 금융에서 이자를 플러스로 주면은 양심이 없죠. 그러니까 비율로 줍니다. 많이 저금하면 많이 저금할수록 더 이자를 많이 쳐주는 그런 게 되겠죠. 1억 저금한 사람이랑 100원 저금한 사람이랑 똑같이 이자를 1000원씩 주면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비율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등비수열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 등비수열과 관련된 헬라인도의 문제를 만들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원리학계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용수학 듣나요? 경제수학이라고 하나? 실용수학이라고 하나? 과목명이 들어요? 안 들어요? 거기서도 한다고는 들었는데요, 제가. 네. 안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자, 나는 학교 커리큘럼을 알아가지고 원리학계가 학교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안다. 얘는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이거 원리학계? 안 배운다고? 오케이. 그럼 안 나오는 거야? 혹시 몰라요 아직? 네. 한번 될 때 확인을 해보세요. 이거 왜냐면은 안 나오면은 개꿀이에요. 그래서 원리학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명을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나오는 학교가 발생하면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리학계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다면 하셨을 때도 여러분들 여기서 아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근데 이 원리학계가 굉장히 사실상 쉬운 파트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저 기본만 돼 있으면, 내가 항상 강조했죠. 이 파트에서는 기준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 기준 잡는 걸 연습하기는 원리학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예제 4번 가봅시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등차수열에서 조금 봤어야 될 부분이 뭐였어요? 등차가 반드시 양수일 이유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2, 4, 6, 8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질 수도 있지만 8, 6, 4, 2처럼 점점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등비수열은 특히 좀 종류가 많아요. 1, 2, 4, 8. 민수야, 공비가 얼마니? 2죠. 말하기가 귀찮나봐. 이런 식으로 공비가 1, 2, 4, 8 딱 봐도 2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8, 4, 2, 1. 용근아, 이거 공비 얼마니? 네? 자, 공비를 못 찾으면 2요. 저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근아, 공비 어떻게 찾지? 공비가 뭐지?
위에서 공비가 2인 건 민수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 아래 거는? 그걸 뭐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 공비는 2분의 1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원아, 이렇게 끔찍한 수열은 도대체 공비가 얼마니? 공비수 여기까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1 되고요. 그냥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곱하면 1 되죠. 이런 식으로 공비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굉장히 끔찍한데요. 이런 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공비가 2면요. 2,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16, 32, 마이너스 64 이런 식으로 공비가 마이너스인 것도 가능합니다. 공비가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문제는 공비가 양수라고 나와있네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2항과 4항의 합이 10이래요. 그리고 4항과 6항의 합이 40일 때 1항부터 10항까지 전부 다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열 파트에서 천천히 돌리면 안 돼.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열 파트에서 한글을 굉장히 극혐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동대학에 잠시 미안하겠지만 한글을 싫어하셔야 돼요. 어떻게 알아? 문자로 적으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2항과 4항의 합이 10이다. 민수야, 식으로 어떻게 적니? 식? 이해할 수 있죠. 그래요? 식으로 어떻게 적니시려고? 2항을 AR로 적어요. J랑을 AA라고 하실 때. 아니 민수야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너무 나가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식으로 일단. A2 더하기 A4. 대답은 일단 항상 간단하게 해주세요. 더 복잡한 거 원하면 제가 더 복잡하게 해달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말하셔요. 자, 그 다음에 정환아, 그 다음 뭐지? 4항과 6항 합이 40이라는 이거 어떻게 쓰지? 이라고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래서 용근아.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거지? 어? 뭐라고? 저게 뭔데?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제 식당만 돼요. 그걸 식을 어떻게 쓰지? 그 공식 쓰는 거죠. 아니 식을 어떻게 쓰지? 용은아 구하고 싶은 거 풀로 읽어. 첫째하고 부터 제 식당. 어떻게 쓰지?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더하는 건 뭡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예요? A10까지 더하는 겁니다. 영상 올라가니까 복습해오세요. 그 최영민 수학학원이라고 유튜브 검색하면 나와요. 여기 수업한 거 녹화해서 올리거든요. 혹시라도 보고 싶으면 보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구하는 거? 이거 구하라는 건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적어요? 추가적으로 어떤 용어로도 적을 수 있었죠? A 말고 다른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S라는 걸 적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S 10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10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S 10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A2 더하기 A4가 10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2, A4 이런 식으로 뭔가 AN에 나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등차 수할 때 어떻게 써요? 등차 쓸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죠? A2는 여기 칠판 보세요. A2는 어떻게 표현했죠? A1 더하기 D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에 A4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A1 더하기 3D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A1 더하기 D 형태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등비수열에 왔다고 해서 형태가 달라질까요? 형태가 달라지는 않고요. 약간 문자만 변하겠죠. 어떻게? A2 더하기 A4를 먼저 변형시켜봅시다. A2는 A1에다가 어떤 뜻을 한 겁니까? 이거 등비수열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R을 하나 곱해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A4는 그럼 뭐겠습니까? A1에다가 R을 몇 개 곱해준 거예요? 3개 곱해준 게 되겠죠? 그러면 1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A4 더하기 A6은 40 나온답니다. A4는 A1의 R의 세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야, A6는 A1의 R을 몇 개 곱한 거니? 5개 곱한 거죠. 이게 40이랍니다. 자, 조금만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A1R 더하기 A1R의 세제곱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1의 R, 미안해. A1R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A1R 세제곱 더하기 A1R의 5제곱도 묶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묶어봅시다. 그럼 어떤 식으로 묶을 수 있죠? A1R의 세제곱에 1 더하기 R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어떻게 썼죠?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는 식으로 많이 이용했죠. 등비수열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식에서 아래식, 뭐 아래식에서 위의식 하신 대로 나누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눠봅시다. 나누면은 이렇게 나누니까 A1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차를 졸리면 세수라고 하고 오셔요. 그 다음에 R이랑 R 세제곱 지워지면 R제곱 밑에 남겠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R제곱, 1 더하기 R제곱 지워지겠죠. 그리고 10, 40 하면 여기 4만 남겠네요. 그래서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R제곱이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R은 얼마입니까? 네? 2예요? 2요? 2 맞아요? 왜 마이너스 2면 왜 안 돼요? 공비가 양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R은 2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7차부터 10까지 더한 거 S10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공식 넣어주면 되겠죠. 공식 민수야 불러. 2 마이너스 나가. 장난이야. 맞아요. 네. A1은 뭐지? 이건 구해야죠 이제. A1 받았고 2의 N제곱 N 마이너스 2. 지금 여기서 N이 10이죠. 그러니까 2의 10제곱 마이너스 1로 적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1을 이제 구해야겠네요. 자, 그럼 A1은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했더니 여식에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R에다가. 그러면 여기다 이 R에다가 2 넣어주면 2A1 더하기 8A1이 10 나오니까 A1이 얼마나 거예요? 1이라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그러면 계산해주면 얼마나 2의 10제곱 빼기 1이 되겠네요. 이거 얼마예요, 용근아? 그 1060. 네? 미안해, 잘 안 들렸어. 그래. 여기서 잘 안 들려요. 아, 그래요? 얼마라고요? 1023이라고요? 2의 10제곱이 1024라는 거 이 정도 외우셨죠? 답을 1023으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문자로 표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각을 A1과 R에 대해서 나타내면 문제가 많아도 문자를 2개로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등차수열에서는 10과 10끼리 빼거나 더했다면 등비수열에서는 10과 10끼리 나누는 거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이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S10이 10이고 S20이 3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S30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의 목적이네요. 그쵸? 이것도 어떻게 푸는 겁니까? 네? 빼요? 빼면요? 뭐야, 시력이 어떻게 돼 있길래? 분비수 뭐예요? 됐죠? S10은 10, S20은 30, S30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네. 나눠요. 네. 자, 그러면 나누는 것도 더하는 것도 일단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해드릴게요. 자, S10은 뭐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10까지 더한 게 S10이고요. S20은 뭐예요? A1부터 A2 더해서 A10까지도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A20까지 더하는 거겠죠. 빼면 뭐 나오죠? A11부터 A20까지 더한 게 나오겠네요.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딱히 쓸모는 없어 보이네요. 일단은 39로 해도록 하죠. 나누는 거 딱 봐도 나누는 게 안 돼 보이죠. 일단 생긴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무식하게 공식에 때려 넣는 걸 생각을 해보죠. 자, 때려 넣어봅시다. S10이 얼마라고요? 10이라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S10을 공식 때려 넣으면 어떤 식으로 써지죠? R-1분의 A1 R의 10제곱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30은 S20이었는데요. S20은 R-1분의 A1 R의 20제곱 마이너스 1로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서로 나눠보죠. 그러면 30분의 10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R-1분의 A1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R-1분의 A1 R의 20제곱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쵸? 이거 정리해가지고 내려오면은 3분의 1은 R의 20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겠죠. 서로 곱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R의 20제곱 빼기 1은 3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예요? R의 20제곱이랑 R의 10제곱이라는 변수가 있죠. 근데 약간 군침이 싹 돌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라지 R을 R의 10제곱으로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은 R제곱 마이너스 1은 3에 R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2차 방정식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R제곱 마이너스 3R 플러스 2는 0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R 마이너스 2랑 R 마이너스 1이 0인 걸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위에 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우리가 R이 1이거나 아니면 2인 걸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R이 1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문제가 발생할 것까지는 없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미안해요. 자, 그러면은 R의 10제곱이 1과 2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R은 1이거나 아니면은 10제곱근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자, 네, 옮기는 잠깐만요. 여러분들 들어와요. 오늘부터 이제 테스트 보는 것들 다 점수 집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죄송해요. 자, 숙제 보낼 건데요.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여기 QR코드 스캐너 있죠? 버스를 까면 돼요. 해가지고 QR코드 스캐너만 이제 그 채점을 할 수 있게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OMR 카드 같은 게 생기거든요. QR코드 스캐너는 거기다 번호 입력해가지고 채점 버튼 누르면 채점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해설도 떠요. 그러니까 그거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채점을 안 하신다, 그러면 그냥 깜짝으로 보냅니다. 채점 안 하면 그냥 깜짝으로 보내셨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채점 안 한다고 네, 채점 안 했네요. 다음에 보내야지 안 그냥 깜짝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메스플랫 아니에요. 우리 메스프로 옮겼어요. 네, 메스플랫 여러분들 없었어요. 그냥 이거 스캔하면 돼요. 그럼 되게 돼 있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쌤, 점수 보낸다고 하는데 나는 점수 계획 안 나와가지고 깨질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의 평균도 같이 거기 때문에 병행하기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계속해서 문제 풀도록 하죠. 다음에 여기를 좀 아이고 정말 왔구나. 정로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해야 되겠어. 정말 속성으로 설명할게. 여기 시험 있잖아. 잠깐만. 미쳤나봐. 오늘은 시험 보고 어떻게 교무실로 어떻게 내고 가시나요? 왜냐면요, 큐학을 안 시켜요. 원래 큐학이 여기 있어요. 정말 다 넣어드리면 돼. 큐학이 원래 여기 있어. 찍어가지고 채점이 되거든?
시점 네가 오염할 판에다 찍어가지고 시점을 계산할 수 되고 볼 수 있고 시점을 이제 하는 이유가 부모님한테 시점 보낼 거예요. 시점 안 하면 빵점으로 보낼 거예요. 농담 아니야. 진짜 빵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시점을 시험하는데 오늘은 QR코드가 같이 안 나오는 관계로 그냥 내고 가시면 제가 시점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와. 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아씨, 이걸 왜 줬지? 자, 정모가 잠깐 준비한 동안 어그로를 끌어봤어요. 위에 것도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야 정모가 책을 펼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스몰r이 1이 아니면 10제곱근 2라는 걸 구했습니다. 한번 경우를 따져보도록 하죠. 만약에 R이 1이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S10이 1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쌤 보세요. S10은 미쳤나봐. R-1의 A1 그 다음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인데 R이 1 되면 여기 분모 0에서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여 공식 있잖아요. S는 R-1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여 공식 있잖아요. 여거 참고로 R이 1일 때는 안 됩니다. 그러면 R이 1일 때는 어떤 공식 써요? R이 1일 때 그냥 이렇게 됩니다. 왜? A1도 A1일 거고요. A2도 A1이랑 똑같을 겁니다. 왜? 공비가 1이니까 계속해서 A1만 나오겠죠. 그러면 A1부터 AN까지 싹 다 나오면 뭐예요? A1, N개 곱한 거겠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그래서 뭐냐?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게 아니라 S10은 R이 1인 상황에서 어떻게 써진다? 10A1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요? 10이랍니다. 그러면 A1은 1이 나가겠죠. 근데 S20 보세요. S20은 20A1일 텐데 그럼 답이 20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있어요? 30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모순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모순이 뭔 뜻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R이 1이 될 수 있다는 소리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R이? 우리가 저 R에서 구한 제곱근 2라는 거죠. 참고로 질문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패스하긴 했는데 해야겠네요. R의 10제곱이 1이랑 2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상 뭐도 돼요?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10제곱근 2도 가능은 해요. 가능한 내가 이걸 배제한 이유는 10개까지 더한 게 12, 20개까지 더한 게 30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많이 더했더니 커졌네요. 그럼 적어도 음수가 공비가 될 일은 없겠네요. 더 많이 더했더니 커진다? 마이너스 1은 없을 겁니다. 자, 제가 계속 해보죠. R이 10제곱근 2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12 10이 나와야 하는데요. 여기 뭐라고요? 10제곱근 2 빼기 1,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10제곱근 2 10제곱이니까 2 빼기 1이 나오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A1이 10 곱하기 10제곱근 2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너도 치우자. 정말 맞는지 확인해보자고요. S20은 3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쓰면은 10제곱근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1, 우리가 A1을 뭐라고 했죠? 10 곱하기 10제곱근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아까 위에서 1이라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맞나요? 왜 그래? 왜 자꾸 고개를 땅에 쳐박으래?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면 얼마 나옵니까? 내가 한번 잘못했니? 미안해요. 이거에 20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요건 지워지겠네요. 그러면 10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 나오네요. 요거 계산하면 4 나오니까 2의 제곱. 괜찮아요? 됐어요? 네. 그러면은 10 곱하기 3 나와서 30이 된다는 걸 안전하게 확인을 했죠. 그러면 얘가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R이 10제곱근 루트 1이라는 걸 확인했고 그 상태에서 S30을 구하라는 거네요. S30 구하는 거 굉장히 쉽죠. 우리가 참고로 아까 A1 아까 위에서 구했죠? 10제곱근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외쳤습니다. S30 구하면
R 마이너스 1 곱하기 분의 A 곱하기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여기 날아가겠죠? 날아가면은 10제곱과 2의 30제곱은 얼마입니까 정말? 8이니까 8 빼기 1은 7 나오겠네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작아졌냐? 나 뭐 잘못했니 또? 어쩐지 19 해줘야지. 70. 잠깐만요. 네, 19 해야죠. 네, 10 빼먹었네요. 그러면은 19 해서 70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너무 안일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10, S20 나왔을 때 S 다른 값 구하는 거 어떻게 해라?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등차 수열에서 많이 뭐 S랑 S끼리 빼는 거 왜 이런 짓 했어요? 우리가 Sn 빼기 Sn 마이너스 막 AN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거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S가 하나씩 차이 날 때 말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10개씩 차이 나는 이런 거는 보통 아니랍니다. 그래서 일일이 공식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깜짝이야. 저기 수 아닌 건 줄 알았어.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제 N1까지 합 SN을 이렇게 써져 있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사실상 문제에서 뭐예요? 처음에 수열 AN이라고 줬어요. 내가 저번에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그쵸? 이번 했죠. 여거 수열입니까? 맞다고 제가 말했었죠. 제가 설마 여기다 뭐 전화번호를 적든 뭘 적든 뭐든 간에 어쨌든 수가 나열돼 있으면 수열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뭘 말한 거예요? 수열 AN으로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게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그런 건 아직 모르겠다고요. 해서 SN을 구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얘 보니까 등비 수열이 맞다네요. 이 상태에서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어처구니 없는 말일까요? 자,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어떤 걸 봤었죠? Sn 빼기 Sn-1이 AN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S1이 A1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 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등비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짓거리를 할 수도 있겠다는 걸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한 번만 더 강조를 하지만 이 왼쪽의 식 뭐라고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만 성립을 한다고 했어요. n이 1이면 S0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S0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랑 같은지도 확인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SN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겠죠. SN이 뭐라고요?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SN-1은 뭘까 정하나? 플러스 k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이 상태로 AN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정말? 이게 AN이라고 당부를 드렸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의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 빼기 2 곱하기 3의 n-1제곱 아이고 플러스 k라고 적을 수 있고 k 빼기 k니까 얘들은 사라지겠네요. 그 다음에 뭐만 남아요? 2 곱하기 3의 n제곱이랑 2 곱하기 3의 n-1제곱 나오는데 얘를 2 곱하기 3의 n-1제곱을 묶으면 왼쪽은 3 남겠고요. 오른쪽은 1 남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뭐예요? 4 곱하기 3의 n-1제곱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AN이 4 곱하기 3의 n-1제곱 n이 2보다 클 때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한 A1은 얼마가 나옵니까? 만약 A1을 구해보면 여기서 4가 나오고 여기 주어진 식에서 S1을 구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6 플러스 K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얘 보면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뤄야 된대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A1부터 끝까지 전부 다 등비수열이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A1은 4랑 구한 S1이랑 값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야 A1도 등비수열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면은 U 플러스 K랑 뭐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4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K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2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N만 덩그러니 주어지고 그 SN에 대한 식을 안다 어떻게 하라고요? N-1랑 빼가지고 AN을 구한 다음에 A1이랑 S1이랑 비교 때려가지고 우리가 같게 만들든 아니면 뭐 아닌 걸 보이든 어떻게든 간에 얘들끼리 비교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면서 이 부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굉장히를 5번 붙였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수열 파트 넘어오면서 제일 강조드렸던 부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준을 잡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준 잡는 걸 왜 계속 연습하냐? 사실상 수원 지금 당장 이 파트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2 반드시 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미적분을 가실지 안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2는 반드시 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미리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하냐? 결국은 기준을 잡는 이유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줬을 때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치? 우리 관계식 열심히 찾아야 되지. 그치? 아무튼 간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거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언제 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2랑 2를 더했더니 4가 됐대요. 얘들을 관계식으로 표현하시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2 더하기 2는 4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여기 예쁘게 2 더하기 2는 4 이런 거 적었었잖아요. 우리. 여기 사실 그겁니다. 미리 사실 밑밥을 깔아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는 걸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미 이 파트에서 원래는 나왔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사전 연습이. 어디서? 원리학에서 이걸 합니다. 원래는. 원리학에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모야, 원리학교 너희 학교는 나가니? 원리학교요? 나갈 것 같아. 뭐 안 나간다는 소리가 있는데, 근데 애들 수행평가 이런 거 보면은 다 원리학교 이런 거. 일단 쌤한테 혹시 물어보시면 물어봐. 원리학교 그 시험 들어가냐고. 안 나온 학교가 있어서 그래. 그 원리학교가 공리랑 남리라고 있고요. 네. 그럼 나와요. 쉣. 슬퍼지네요 갑자기. 인생이 쓰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해야겠네 언젠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하는 수밖에. 아마 이 아래가 아마 원리학교 문제 쓸쓸 나올 테니까 원리학교 설명을 해야겠네요. 쌤 저희 학교 안 들어가는데요. 그냥 들으십시오. 원리학교 어차피 시험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여기는 원리학계랑 원리학계가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리학계는 뭐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문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시긴 하셔야겠습니다. 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이해를 해줘요. 자, 첫 장이 몇 반 선생님이 억울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첫 장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 AN에 대하여 수열 Bn은 여기 또 확대를 해드려나? Bn은 2의 AN제곱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이걸로 정의할 때 Bn은 어떤 수열인지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첫 장일 공차가 2 등차수열 AN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Bn을 찾아야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드디어 식을 써보는 걸 합니다. 어떻게? 첫 장일 공차가 2라는 걸 통해서 AN을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AN이라는 걸 어떻게 썼죠? A1 더하기 N-를 D라고 했었죠.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걸 넣었습니다. 첫 장이 뭐라고요?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N- 곱하기 공차가 얼마라고요?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를 넣어주면 이렇게 사람 얼마나 합니까? 2n-1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아하, AN은 2n-1이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해석해서 AN 값을 직접 구하셔야겠습니다.
이건 참으로 되게 쉬운 편이에요. 왜? 그냥 우리가 AN이라는 공식을 원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다 숫자만 넣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이 만약 AN이라는 공식을 만약 몰랐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직접 규칙 찾거나 아니면 논리적 전개를 해가지고 AN을 구했겠죠. 아무튼간에 다행이네요. B에는 그러면 2의 AN제곱을 했으니까 2의 EN-1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지금 딱 봐서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이니까 약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최대한 n만 깔끔하게 남기고 풀어 쓰는 겁니다. 어떻게? 얘를 풀어 쓰면 2의 2n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써도 되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스팟에서 이건 했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깔끔하게 고칩시다.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로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2n제곱은 4의 n제곱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어수선히 보지 않았습니까? B에는 2분의 1 곱하기 4의 n제곱이라고 적혔습니다. 이거 추가로 한 번만 더 깔끔하게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의 n-1제곱을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2 곱하기 4의 n-1제곱 아닙니까? 어랍쇼 어디서 많이 본 꼴 아닙니까?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AN을 어떻게 썼었죠? A1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썼었죠. 어랍쇼 A1이 얼마? 2고요. R이 얼마? 4인 등비수열이라는 거네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B에는 어떤 수열인지 구하시오? 어떻게 쓰면 됩니까?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라고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Bn을 구한다면 거기서 그냥 Bn은 뭐라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수열인지 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측장이 뭐 공비가 뭐인 등비수열 혹은 등차수열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A는 A1 플러스 N-1 혹은 A는 A1 곱하기 R의 N-1이라는 형태를 알아야 우리가 첫 장이 뭐고 공비가 뭔지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형식으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래 문제를 통해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여러분들 시킬 거니까 긴장을 하시고 첫째 항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라고 나왔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등차인지 등비인지 막 단원별로 안 나와 있어요. 반드시 문제에서 보셔야 됩니다. 얘를 수열 Bn을 보이십니까? 로그 2의 AN이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이때 Bn은 어떤 수열인지 구하시오. 우리가 위에서 등비했으니까 이번엔 뭐 했어요? 등차라는 게 약간 눈치 아닌 눈치를 보이는데 그러지 맙시다. 자, 먼저 용근이는 조금 복습을 하고 싶지. 내가 지금 시키면 양심이 없는 거겠지. 복습하고 오고 싶지. 그러면 민수야. 등비수열은 공식이 어떻게 되지? A1이랑 나타냈을 때? A1 그러면은 정모야. 그럼 우리가 첫째 항의 공비가 사라는 걸 아니까 이걸 어떻게 적을 수 있지? A1은 뭐야?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 4의 N-1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Bn이 뭐래요? 로그 2의 AN이라고 적혔습니다. 그죠? 여기다 넣어봅시다. 우리가 구한 거. 어떻게? 로그 2의 4의 n-1제곱을 넣으면 자, n- 진수 있는 지수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n-1 곱하기 로그 2의 4가 되겠고 이거 계산하면 정원 얼마가 됩니까? 2n-2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됐으니까 제가 우리가 Bn을 뭐라고 했어요? 2n-2라고 구했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면은 2 곱하기 n-를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뭐가 떠올라요?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AN을 뭐라고 정했었죠? A1 더하기 n-1D라고 했었습니다. 얘랑 비교를 때려보면 A1이 얼마인 겁니까? 0인 거고요. D가 얼마인 겁니까? 2인 상황이네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Bn은 어떤 수열이에요? 한번 누가 말해볼래? 아무도 하기 싫어? 정말 마무리 진짜. 어떤 등차수열? 어떤 등차수열? 내가 위에서 이미 예시 보여줬잖아. 뭐가 뭐고 뭐가 뭐인 등차수열. 차가 2인 등차수열이라고 깔끔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설마 아래가 원리합계면 설명을 해야겠죠. 자, 원리합계 갑시다. 너 그게 중요하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어림도 없지. 절대 안 끝내준다. 어림없지. 절대 안 끝내준다. 에? 44분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이자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나 내 통장 없다. 저런. 내 통장이 없다는 뜻은 혹시 그건가? 설날 세뱃돈 엄마가 잘 간직하고 있을게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아무튼 간에 통장이 있다면 이자가 붙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그 통장에 있는 이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원리합계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통장에 넣는 이자는 이 정도로 막 엄청난 수치를 보이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적금 아니면은 뭐 좀 어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죠. 제가 아까도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가 만약 이자를 통장에 100원 넣은 사람이랑 1억 넣은 사람이랑 이자를 똑같이 둘 다 1,000원을 주면은 불공평하겠죠. 그렇죠? 100원 넣어도 1,000원 들어오는데 굳이 1억을 내가 넣어야 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은행은 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 중학교 때 여기에 어떤 상황인지를 배웠어요. 어떤 상황이죠? 혹시라도 아시는 분? 저금한 금액이 커질수록 이자가 커진다. 어떤 관계죠? 어떤 비례 관계요? 정비례 관계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비례와 반비례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옛날 여러분들 배운 지식이 절대 쓸모없지 않습니다.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중학교 거 모른다면 중학교 거 복습해오는 걸 간결히 추천드립니다. 고3시. 우리 사다리꼴 공식도 어제까지만 해도 몰라도 우리 고3시. 알았어요. 우리 고3시. 아무튼 간에 정비례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례가 뭐예요? 뭔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같이 커지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커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달리와 봉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예요? 원리합계라고 하면은 원리합계 하나만 배우면 될 줄 알았더니 사실상 두 개를 다 배우라는 소리네요. 저기 달리랑 봉리라고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다 할 줄 알아야겠네요. 자,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자 넣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금액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자도 커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평하게란 말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많이 넣으면 조금이라도 더 주긴 줘야 되는데 이 주는 만큼도 공평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00원 넣었을 때 이자를 1원 줬다고 칩시다. 근데 1억 넣었을 때 이자를 100억을 넣으면 이자를 100억을 준대요. 말이 됩니까? 일단 규칙은 맞았잖아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자를 많이 주는 건 맞았어요. 그렇죠? 정비례 관계인 건 맞았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늘어나는 양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100원일 때 늘어나는 양이랑 1억일 때 늘어나는 양이 상당히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비율이 같아야 된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상 너무 공평한 것도 문제가 되죠. 왜? 그렇게 따지면 굳이 1억만큼 넣어야 됩니까? 어차피 늘어나는 비율이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넣었을 때 혜택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게 은행의 입장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지워버렸네? 봉리입니다.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어쨌든 늘어나는 비율은 똑같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걸 주겠다라고 하는 게 봉리고요. 달리는 얄짤없습니다. 비율만 똑같게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게 달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들 실제 은행에서 봉리를 찾기는 봉리를 찾기 쉽죠. 근데 상품이 봉리인 경우에는 그 봉리의 혜택도가 약간 조금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푸는 그런 거에 비해서 약간 떨어집니다. 환상을 갖지 마세요. 문제에서 막 갑자기 1억이 막 100억으로 쉽게 막 풀려나가고 그러는데 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달리와 봉리에 대한 설명을 이제부터 진지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 이자에는 이자율이라는 게 붙습니다. 왜? 우리가 저금한 금액에 맞는 비율만큼
이자를 줘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 쉽게 100원을 적용했다 칩시다. 그리고 이자율을 10%라고 계좌만큼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큼 계좌예요? 이자율이 10%. 계산입니다. 자, 10%만큼 이자를 준대. 그럼 내가 100원을 적용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이자가 붙으면 얼마가 붙는다는 소리입니까? 10원이 붙어서 내 통장에는 얼마가 있는 거죠? 110원이 있어야겠죠. 왜? 내 통장에 지금 1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자 10% 붙어서 10원이 되면은 통장에 은행 찾아가서 난리 펴야죠. 왜 100원이 사라진 거니까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100원은 그대로 있고 이자로 10원, 10%인 10원이 더 추가로 붙어서 110원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 왜 이자 한 번 받고 때가 아니잖아요. 또 받을 거잖아요. 달마다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다음 달에 또 10%를 받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자를 10% 받을 건데요. 이게 좀 안 이꼽다는 겁니다. 왜? 잘 보세요. 110의 10%를 만약 계산했다 칩시다. 그럼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증식을 어마무시하게 했죠. 이러면 약간 손해를 볼 것 같다는 기분이죠. 그래서 뭐예요? 적금처럼 한 번 딱 붙고 그거를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처음 넣은 금액의 10%만 계속해서 이자로 주겠다는 얘기로 만약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110에 대한 게 아니라 처음 넣은 이 100에 대한 이자 10%만 계속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이자는 얼마겠어요? 120으로 계속해서 10만큼 늘어가겠죠. 그 다음 달이 되면 130, 그 다음 달이 되면 140 이런 식으로 처음 넣은 금액의 이자율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넣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적용해가지고 계속해서 늘리는 걸 단리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통장은 복리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뭔 뜻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 100원을 적립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거에 10%가 늘어났다고 칠게요. 그러면 다음 달엔 통장에 얼마가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110원이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달에 10%를 또 계산하라고 했더니 은행 통장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놈이 처음에 100원을 넣었으니까 그 다음 이자인 10% 해가지고 똑같이 10원을 넣어주겠다 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 우리가 처음엔 100원을 넣었어도 그 뒤에 만약 10,000원 넣었으면 그거에 맞는 이자를 줘야지 10,000원 넣어도 100원 이자 주면은 쳐맞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준다? 그 이자 받기 전에 있는 금액에 대한 10%를 또 넣어줘야 됩니다. 자, 용근아 110원의 10%는 얼마지? 110원 10%요? 네. 11. 11원이죠. 그래서 뭐예요? 10원이 아니라 11원이 붙어서 얼마? 121원이 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10%가 붙는 건데 100의 10%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박혀 있는 121원의 10%인 얼마? 12점 넣어야겠네요. 그러면 133.1원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실제로 소수점 안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딱히 뭔가 복리가 뭐고 달리가 뭔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걱정 마세요. 문제 푸는 거라면 같이 보도록 하죠. 어쨌든 달리가 뭐고 복리가 뭔지는 이해하셨으니까 좋아요. 자, 영화 공식이 나왔는데 공식 물론 외우실 분들은 외우셔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공식 외우기 너무 많잖아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있고 지금 뭐 위에 SM, AN 이것도 많아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과서 바이블 393쪽에 공식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식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식 외우실 분들은 이걸로 외우시면 돼요. 증명하는 것도 위에 나오는데 증명은 쉬워가지고 패스를 할게요. 내가 문제 푸는 걸로 이따 나중에 보여주면 되니까. 교과서 자. 자, 이제부터 지옥이 펼쳐집니다. 왜? 제가 아까 설명한 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왜? 그냥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선행을 해서 보면 알겠지만 월 말이랑 월 초랑 난리를 피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셔야 합니다. 이거 그림 그리는 게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내가 좀 특이하게 그리는 거니까 일반적인 형태로 그릴게요. 일단 1% 초 5만원? 이거는 너희들한테 도움을 받아야겠다. 민수 없지. 용근아, 문제 읽어줘. 8번. 월율 1%, 1개월마다 매월 초에 5만원씩 적립할 때 매월 초 5만원씩 적립. 5년 후 5년 후야? 3년 후 3년 후? 월 말에 적립금의 월율. 그다음에 밑에 조건 있잖아? 네. 외워줘. 1.01에 36승 1.43을 하고 1.43. 1.43? 네. 이거? 네. 끝이야? 그리고 또 있어? 10,000원 미만은 버려. 10,000원 미만은 버려? 자, 봅시다. 많이 빡셉니다. 자, 우리가 이번 월 초에 우리가 돈을 일단 박을 거죠. 얼마? 5만원을 박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 3년 후요? 우와 씨. 몇 개만 봐야겠구나. 그 다음에 그럼 1개월 초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개월 초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초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3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36개월이죠. 자, 우리 이 초랑 말의 개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 월초랑 1개월 초랑만 가지고 우리가 월초랑 말 개념을 좀 잡을게요. 자, 지금 내가 정립을 딱 시작했어요. 지금 딱 정립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개월 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1개월 후에 먼저 1개월 말이 먼저 잡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4월 1일 날 정립을 일단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1개월 후인데 그 1개월 월 말은 어떻게 되냐면 4월 30일 됩니다. 여기 말이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이 초가 되는 겁니다. 1개월 후에 초. 그래서 이게 1개월 후에 말이고요. 이게 초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말이 초보다 먼저 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말이 끝이고 초가 시작이라 해서 말이 끝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초가 그 다음에 와요. 정도됐어? 네가 들어야 돼 일단. 그치? 그래서 말이랑 초 막 순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면은 저기 36개월이라고 써져 있는데 (36개월) 뭐라고 적었어요? 말이라고 뭐야 36개월 말이라고 적었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36개월 초를 왜 안 적었어요? 이 말 다음에 초가 올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3개월 후 말의 적립비율을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초는 필요가 없습니다. 말까지만 구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봅시다. 월 초에 일단 얼마를 박을 거예요? 5만원을 박을 복리로 복리로 계산이 되죠. 그쵸? 자, 잘 보세요. 그 다음에요. 월 말로 갑니다. 그럼 월 말에 어떻게 되겠어요? 5만원이 일단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겠죠. 이자가 얼마큼 붙는다고 해요? 1%만큼 붙는데요. 그러면 5에 얼마만큼 붙는다는 거예요? 0.01 추가로 붙겠다는 거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뭐예요 지금?
1개월 초에 붙는 금액은 뭐예요? 5만 원 그대로 기존에 있는 거랑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붙어요? 이 이율만큼 추가로 더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줘야 우리가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 상태로 그대로 갈게요. 그 다음에 1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아, 미안해요. 잠깐만요. 아씨.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아, 미안해. 자, 근데 우리가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루 더 지나면 여기다가 뭘 또 해요? 매월 초 5만 원씩 또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만 원이 여기 하나가 더 박히게 돼요. 그럼 5만 원이 하나 더 박히니까 여기를 이렇게 적어봅시다. 0.01이 아니라 1.01로 적읍시다. 그렇게 되잖아요. 1.01은 1 더하기 0.01이니까 5를 여기다가 넣어주자고. 여기다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1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존에 5만 원이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를 5라고 쓰고 여기를 그러면 5 곱하기 2.01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만 원이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5에다가 잠깐만, 나 계산치가 지금 잘못 쓴 것 같다. 어떡하지? 조져버린 것 같다, 느낌이. 쌤, 망했어요. 미안해요. 저걸 쓰면 안 됐었는데 괜히 헷갈리게. 미안해요. 하고 여기 저걸 왼쪽에 적었어요. 간격 좀 넓게 적을까? 잘못 쓰는 거 5 곱하기 0.01로 이자가 붙고 추가적으로 이 다음에 얼마를 받는다고요? 5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잠깐만. 예. 그냥 해가지고 내가 아까 말한 거 그대로 갑시다. 그래서 5 곱하기 1.01로 그대로 갑시다. 그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5만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1.01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대로 있어야 되지 당연히 사라지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두 개에 대한 이자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 두 개를 합친 5 곱하기 2.01짜리에다가 0.01도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니? 잠깐만요. 어쩌겠어. 미안해.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나 붙어요? 5 더하기 5 곱하기 1.01 이거에다가 추가로 0.01 또 붙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5만 원이 또 추가가 되겠습니다. 나 문제를 뭔가 잘못 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저주를 때리네.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미치겠네. 어쩐지 그림을. 미안해요. 여기 있는 그림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과는 그림 맞긴 한데. 자, 봅시다. 처음 내가 5만 원을 박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5만 원은 어떻게 크냐면 5 곱하기 1.01로 큽니다. 이거 이자만큼 0.01만큼 붙어요. 내가 왜 아까 실수했는지 알겠다. 5 곱하기 0.01이 아니라 1.01이 있어. 0.01이 이자잖아. 멍청아.
자, 5만 원이 어떻게 크냐면요. 1.01로 큽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구한 게 아니라 이자 더해서 나온 값이 얘로 나오는 거죠. 미안해. 이자를 내가 여기다 적었었다 아까. 미안해요. 자, 거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5만 원을 추가로 우리가 입금을 하기로 했죠. 매월. 그 다음에 이 5 곱하기 1.01은 그 다음 달에 어떻게 큽니까? 1.01도 곱해서 커지겠네요. 1%씩 붙는 거니까. 그래서 1.01도 그거 이 5만 원은 5 곱하기 1.01로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5만 원 넣기로 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커지겠죠. 4개월 초에는 어떻게 커지겠어요? 5 곱하기 1.01의 세제곱, 5 곱하기 1.01의 제곱, 5 곱하기 1.01의 제곱, 그 다음에 5로 이렇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커지다가 어디까지 커지냐면 36개월 초에 우리가 그 기준 세우기 2개월 초일 때 1부터 0까지였으니까 36개월에서 35부터 이거 1.01 곱하기 0이죠. 0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는 거 아시네요. 그 다음에 36개월 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말에는 돈을 더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이자가 붙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요거에다 이자가 1.01씩 계속해서 다 붙으면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1.01씩 다 붙였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더한 게 이자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저걸 전부 다 더해봅시다. 여기 지금 여기 네모 하나 안에 있는 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묶어주면 5 곱하기 1.01 더하기 1.01 제곱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1.01에 36제곱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1.01, 그러니까 초기, 첫 항이 1.01이고 공비가 1.01인 등비수열이네요. 등비수열 해봐 어떻게 구하죠? 5 곱하기 그 다음에 1.01 빼기 1, R-1. 그 다음에 첫 장이 뭐라고요? 1.01 곱하기 1.01에 항이 총 몇 개? 36개니까 36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하면 5 곱하기 0.01분의 1.01 곱하기 우리가 위에서 1.01에 36제곱 뭐라고 찾았죠? 1.43이라고 찾았으니까 거기에 1을 빼면 0.43이 되겠습니다. 그쵸? 계산을 해주면 5 곱하기 0.01분의 4343 0.4343 나오니까 0 두 개 옮겨주고 43.43에 5를 곱해주면 5, 3, 15, 5, 4, 10, 21, 2, 5, 3, 15, 16, 17, 4, 5, 20, 21 217.15만 원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만원 미만은 버리려고 했으니까 결국엔 뭐 얼마나 되는 거예요? 217만 원이 되겠지. 복리문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성장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계산 실수를 해서 미안합니다. 아,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아마 헷갈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교과서를 왜 자꾸 407쪽 10번입니다. 거기 주무시는 두 분. 민수야 일어났니? 민수야 뒤에 있는 학생들 깨워줘. 형아가 있나래. 자, 이거 보세요. 수열 9, 99, 999, 9999, 99999 비둘기들의 향연인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러 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첫째 항부터 셋째 항까지 더하라는 문제를 나왔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하라는 거죠. 넷째 항까지면 더하기 9999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거 9999의 향연들이 다 더하라는 소리죠. 근데 보세요. 쌤, 뭔가 규칙 있는 것끼리 더하는 거 우리가 이미 등비수열, 등차수열에서 합공식 했잖아요. 근데 9, 999, 999 얘네들이 등차수열입니까 일단? 아니죠. 왜? 얘는 90 차이 나고 얘는 900 차이 나는데 일정하지 않죠? 그러면 등비수열입니까? 등비수열이에요? 왜요? 요거는 10을 곱해지는 건데 요거 10을 곱합니까? 네? 10점 얼마 나오죠? 그래서 곱해지는 비율도 같지가 않습니다. 쌤, 조졌는데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충분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들이 강제로
등비수열이 되게끔 만드셔야 합니다. 등비수열이든 등차수열이든 강제로 그게 되게 만드셔야 돼요. 강제로 되게 만든다는 게 뭔 소리냐? 다음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9랑요, 99랑요, 999랑 9999랑 99,999 여기까지만 좀 쓸게요. 얘들을 형태를 바꿔보는 겁니다. 조금 뜬금없긴 한데요. 9를 10-로 적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조금 뜬금없긴 한데 괜찮은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99를 10의 제곱 마이너스로 적을래요. 괜찮아요? 상관없잖아요. 그쵸? 이의제기할 사람. 정말 불만 있어? 문제 없지? 9,999는 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로 해야 될 걸 눈치채면 그 다음에 다음 건 쉽겠죠. 세제곱 마이너스 10의 5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까실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맨 마지막 10번째 항이면 뭐 있겠어요? 9가 10개부터 있겠죠. 네. 얘는 나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10의 10제곱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것도 규칙 찾기예요. 왜? 한 개일 때 10의 1제곱, 두 개일 때 2제곱이었으니까 10개일 때 10제곱이라는 거 이렇게 규칙 찾는 겁니다. 그러면 9부터 9,999까지 싹 다 더한 거는 사실상 이거 싹 다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싹 다 더하면 10의 1제곱 더하기 10의 2제곱 더하기 이게 10끼리만 더하면 10의 10제곱까지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를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으니까 10 빼주면 되겠네요. 이건 뭐예요? 요거는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10인 등비수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등비수열 공식에 의해서 10-1분의 10 곱하기 10의 10제곱 마이너스로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나요? 그러면은 0은 뭐예요? 9분의 10의 11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렇죠? 참고로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굳이 뭐 이거 계산해가지고 막 풀어 쓰실 필요는 풀어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써줘야겠네. 이거는 미안해요. 10의 11제곱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0 여건의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걸 10으로 묶으면 10의 11제곱 마이너스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고 9로 적히겠네요. 마이너스 10. 근데요 10의 10제곱 마이너스 9가 10개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1이 10개인 거겠네요. 이거 둘이 계산하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에 0 하나 붙고 빼기 10이네요. 그럼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땅땅 됐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놔둬도 틀렸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일일이 계산하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그냥 저 상태에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다음 보세요. 2번 55 555 쌤 아까 위에 셌잖아요. 잡밥이죠. 해보세요. 지금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빨리 1분 2분만 드릴 거예요. 빨리 해보세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되는지 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이 된다고요? 네가 어떻게 알아요? 73까지 했는데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저게 다르니까 다르잖아요. 그거 때문에 너 이해를 못했구나. 위에 걸.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진짜 거짓말은 진짜 되겠다. 어떻게 이 정도면은 슬슬 보이셨나요? 위에처럼 한번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5는 10 빼기 5라고 위에서처럼 적었더니 55가 뭐예요? 10의 제곱 빼기 45랑 이상한 숫자 나오죠. 원래 5랑 빼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건 살짝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여건 같은 경우는 조금 푸는 방법이 어려워요. 잘 보세요. 5랑 55, 555, 그 다음에 5555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요 5 곱하기 11로 적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미안. 5 곱하기 1로 적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5 곱하기 11로 적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5 곱하기 111로 적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5 곱하기 1111로 적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떠는 거죠. 그럼 뭐예요?
n1까지 합은 뭐예요? 이걸 싹 다 더한 게 5로 묶어주면 1 더하기 11 더하기 111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111인데 여기 몇 개? n개인 상황입니다. 그쵸? 근데 이건 또 어떻게 하냐? 쌤 이거는 미쳐버린 이건 뭐 이것도 등비수열 아니고 등산수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1은 1입니다. 11은 1 더하기 10입니다. 111은 1 더하기 10 더하기 10제곱입니다. 1111은 1 더하기 10 더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세제곱입니다. 이거를 싹 다 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n개 있는 것까지 싹 다 하면 n까지 하면 1 더하기 10 더하기 쭉 가서 10의 n제곱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걸 싹 다 더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1은 n개 있을 거고요. 10도 n-1개 있을 거고요. 10은 n-1개 있겠죠? 위 하나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10의 제곱은 n-2개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엔 10의 n제곱 곱하기 1만 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게 공간이 좁아가지고 요거를 조금만 이 직관으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애매하게 끝나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좀 더 넓은데 풀이 깔끔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도 내야 돼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